야, 이 아줌마 몸매 봐라.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 쓸만하네. 노인들 앞에서 터진 그 말 한마디에 노인정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설마 무서워요? 조폭들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참고 있던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을요. 노인연금, 노인정, 땅, 그리고 조폭 조직. 이 모든 것이 한 여자의 선택으로 무너질 줄 과연 누가 상상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인정 주방에서 이아리는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아리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하며 배식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였어요. 간단하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최봉수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씩씩했어요. 이아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봉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이아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도 고생이 많네. 아닙니다, 회장님. 이아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6개월째였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노인정 생활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청소를 하고 퇴근하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아린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이곳에 거의 없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평범한 급식 도우미로만 보일 뿐이었어요. 해병대 특전사 출신이라는 사실, 그것도 전술 교관까지 지냈다는 사실은 철저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배식이 시작되고 어르신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아리는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밥을 담아드렸어요. 밥알 하나까지 신경 쓰며 적당한 양을 조절했습니다. 어떤 분은 밥을 적게 드시고 어떤 분은 반찬을 더 좋아하시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죠. 하리나, 오늘 생선 맛있겠다. 네, 할머니. 신선한 걸로 준비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노인정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아린의 눈이 본능적으로 입구 쪽을 향했죠.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가운데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와, 여긴 냄새부터 늙었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아리는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죠. 남자들은 거침없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의자를 발로 차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이아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쾌했어요. 하지만 이아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아줌마, 나이는 먹었어도 몸은 아직 쓰겠네. 남자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두 명도 따라 웃었어요. 이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아래로 향했죠. 밥만 퍼주기엔 아깝잖아. 우리랑 친해지면 잘 챙겨줄게.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아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비웃었습니다. 왜 무서워? 착하게 굴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최봉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들을 향해 걸어가려 했지만 이아린이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최봉수는 그 신호를 알아채고 다시 앉았습니다. 이아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요. 이아리는 과거의 자신을 꺼내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참을성이었어요. 남자들은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계속 어르신들을 괴롭혔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빼앗아 흔들기도 했고 다른 할머니의 무릎 담요를 바닥에 던지기도 했어요. 어르신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아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다음엔 더 재밌는 거 들고 올게. 기대해. 남자들이 마지막으로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식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어르신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고 몇몇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아리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무릎 담요를 주워 할머니께 다시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최봉수 회장이 이아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아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배식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아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저 남자들은 다시 올 것이고 다음엔 더 심한 일을 벌일 거라는 걸 말이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인정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어르신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셨고 이아리는 묵묵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 남자들이 다시 올 거라는 걸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노인정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도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가운데 남자가 과장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겉으로는 정중한 척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봉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들을 마주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죠. 식탁 위에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이게 뭡니까? 최봉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작고 내용이 복잡했어요.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서였습니다. 복지 지원 신청서입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고기 반찬이 매주 들어와요. 정부 지원 사업이거든요. 남자의 말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아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남자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기 반찬이라는 말에 몇몇 어르신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노인정 예산은 넉넉하지 않았고 고기 반찬은 명절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남자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도장을 들고 할머니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놓으세요. 이아린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남자들이 동시에 이아린을 바라봤습니다. 뭐? 가운데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아린의 눈빛을 본 순간 남자의 웃음이 조금 굳어졌어요. 지난번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손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아린이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급식 도우미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군인의 걸음이었죠. 아줌마, 참견하지 마. 다칠 수 있어. 남자가 협박했지만 이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앞에 섰고 남자와 눈을 마주쳤어요. 남자가 짜증스럽게 이아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아린이 남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고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이아린이 남자의 중심을 무너뜨렸고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뭐야?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아린에게는 아무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왼쪽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고 오른쪽 남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두 명이 동시에 바닥으로 쓰러졌죠. 어르신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40대 여자가 건장한 남자 셋을 순식간에 제압하다니요. 이아리는 감정이 없는 얼굴로 남자들을 제압했습니다. 팔을 꺾고 관절을 고정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어요. 모든 동작이 정확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힘은 하나도 쓰지 않았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폭셋은 바닥에 눌려 신음하고 있었어요. 이아리는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분한 톤으로 돌아왔죠. 네, 노인정에 불법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마치고 이아리는 남자들을 계속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아린의 소나기는 쇠사슬처럼 단단했습니다. 최봉수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아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놀라움보다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역시 이아린이었습니다. 최봉수는 이아린의 과거를 알고 있었죠. 괜찮은가? 네, 회장님.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5분쯤 걸렸습니다. 그동안 노인정은 고요했어요. 어르신들은 무릎 담요를 덮고 떨리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었죠. 경찰이 들어오자 남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이아리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서류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진술서 작성하러 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노인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이아린에게 다가왔어요. 하린아, 괜찮니? 네, 할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아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저 남자들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보복할 거예요. 이아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이아리는 평소보다 일찍 노인정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들고 온 서류, 할머니의 손목을 붙잡던 그 순간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몇몇 어르신이 와 계셨습니다. 최봉수 회장도 보였고 어제 손목을 붙잡혔던 김영숙 할머니도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이아리는 주방으로 가기 전에 김영숙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이아린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앉아라, 하린아. 이아린이 옆자리에 앉자 김영숙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 젊을 땐 은행 창구 책임자였어. 이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김영숙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5년 넘게 일했지. 퇴직할 때까지 숫자 하나 틀린 적 없었어. 김영숙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어제 그 서류 말이야. 내가 잠깐 봤는데. 김영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관절 보호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어요. 손목에 감긴 보호대는 어제 남자에게 붙잡혔던 곳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게 복지지원 신청서가 아니야. 이아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돈 빠져나가는 구조야. 계좌번호 적는 란이 있었는데 그건 입금용이 아니라 출금 동의서였어. 김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랜 경력에서 나온 직감이었죠. 숫자와 서류를 다루던 세월이 무색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계좌 정보를 적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자동이체 동의 항목이 숨어 있었어. 보통 사람은 못 알아봐. 이아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치밀한 수법이었어요. 어르신들의 연금을 노린 사기였던 겁니다. 더 있어. 김영숙이 관절 보호대를 다시 만지작거렸습니다. 신경 쓰이는 듯 자꾸 손이 갔어요. 서류 맨 뒷장에 부동산 관련 내용도 있었어. 정확히는 못 봤지만 토지 사용 동의서 같은 거였어. 이아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요. 이건 단순한 조폭들의 사기극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할머니, 그 서류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가져갔지. 하지만 내가 대충 내용은 외웠어. 숫자는 잊어버려도 구조는 기억나거든. 김영숙이 다시 관절 보호대를 만졌습니다. 이아린이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손목 많이 아프십니까? 좀 그래. 그 자식이 3개 잡아서. 하지만 괜찮아. 이아리는 김영숙의 손을 놓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요즘 노인정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김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건물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꾸 노인정 쪽을 쳐다보더라고. 이아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라는 건 미리 조사했다는 뜻이었어요. 사진이라도 찍는 것 같았어. 휴대전화를 들고 이 건물을 찍더라고. 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글쎄, 양복 입은 사람도 한 번 왔었어. 어제 온 조폭들하고는 달랐지. 말끔하게 입고 명함도 주고 갔는데. 이아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명함 아직 있으십니까? 회장님한테 줬어. 뭐 복지 단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아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큰 도움 되셨습니다. 손목 꼭 치료받으세요. 너야말로 조심해라. 어제 내 움직임 봤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김영숙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이아린을 바라봤습니다. 이아린은 작게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최봉수 회장을 찾았습니다. 회장은 신문을 보고 있었죠. 회장님, 잠깐 말씀 나눠도 될까요? 그래, 사무실로 가자. 두 사람은 노인정 안쪽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이아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거 생각보다 큽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최봉수가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영숙이 말했던 그 명함이었어요. 이아린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노인복지연구소 소장 남기표. 이아린은 명함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의 그럴듯한 직함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알아보겠습니다. 조심해라 하리나. 상대가 누군지 아직 모르니까. 이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다시 주방으로 갔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연금 사기, 부동산, 그리고 복지 전문가라는 남자.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죠. 이하리는 주방 창문 너머로 노인정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이하리는 노인정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명함, 그리고 몇 장의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는 전기방석이 켜져 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노인정 곳곳에 놓인 난방용품이었습니다. 이하리는 그 위에 앉아 노트북을 켰죠. 먼저 남기표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기사가 떴어요. 방송 출연 이력도 많았습니다. 노인 복지 전문가로 소개되며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이었죠. 복지 전문가라. 이하리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남기표의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경력이었어요. 복지 관련 논문도 여러 편 있었고 정부 자문위원 경력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최근 활동 내역을 보니 전국 각지의 노인 시설을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지 실태 조사였지만 이하린의 눈에는 달리 보였죠. 마치 대상을 물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하린은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이번엔 노인정 주소와 재개발을 함께 검색했어요. 잠시 후 화면에 지역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 확정, 내년 착공 예정. 이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사를 클릭해서 자세히 읽었어요. 노인정이 위치한 구역 전체가 재개발 대상이었습니다. 상업시설과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죠. 그래서 땅이구나. 이하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재개발이 확정되면 땅값이 오릅니다. 노인정 건물도 보상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노인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었어요. 오래전 지역 유지들이 기부한 사유지였습니다. 이하리는 노인정 등기부등본을 찾아봤습니다. 최봉수 회장에게 미리 부탁해둔 자료였어요. 서류를 펼쳐 확인하니 예상대로였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노인의 명의였죠. 만약 어르신들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이하리는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연금 계좌 정보와 함께 토지 사용 동의까지 받아내려던 거였어요. 어르신들은 내용도 모른 채 도장을 찍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보상금이 고스란히 사기꾼들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연금은 미끼였어. 진짜는 땅이야. 이하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감정보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남기표 관련 기사로 돌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각도로 검색했어요. 남기표와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 관련 단체, 후원 기업 등을 찾아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하리는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남기표가 자문으로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이 지역 재개발 사업 참여 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돈이구나. 이하리는 전기방석 위에서 자세를 바꿔 앉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허리를 감쌌지만 마음만큼은 차가웠어요. 복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방송에 나와 선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이하리는 메모지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기표, 조폭들,
부동산 회사, 재개발 사업, 모든 걸 연결하는 구조도를 그렸어요. 중심에는 남기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인정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이하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다시 보며 생각했죠. 조폭들이 노인정에 와서 협박한 것도,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친 것도 결국 어르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 거였습니다. 이하리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는 이하린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새벽부터 일하셨죠. 노인정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모두 그 할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절대 안 돼. 이하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반드시 막아야 했어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완벽하게 말이죠. 전기방석 위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갔습니다. 노인정 마당이 보였어요. 낮에는 어르신들이 산책하시던 곳입니다. 평화로운 공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돈이 되는 땅일 뿐이었죠. 이하리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조폭들과 남기표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해야 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미 조폭들은 체포됐지만 배우를 밝혀내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올 겁니다. 뿌리째 뽑아야 했어요. 이하리는 펜을 들고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1. 남기표와 조폭의 연결 증거 확보. 2. 부동산 회사와의 관계 입증. 3. 다른 피해 노인정 확인. 4. 언론 활용 방안 검토. 각 항목마다 세부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접근할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두 고려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전기방석은 여전히 따뜻하게 켜져 있었어요. 이하리는 노트북을 끄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죠. 회의실 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낮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던 공간이에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곳이죠. 이하리는 그 모습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체포됐던 조폭 중 한 명이 풀려났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불구속 상태였습니다. 이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하리는 노인정 근처 작은 식당에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우연을 가장했지만 모든 게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조폭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뒤를 밟아 동선을 파악해뒀거든요. 남자는 식당에 들어와 자리를 찾다가 이하린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하린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남자가 다가왔어요. 아줌마, 여기서 뭐해? 죄송합니다. 그날 일로. 이하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겁먹은 것처럼 보였죠.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하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경찰 부르고. 형님들 다치셨죠? 이하린이 일부러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앉아. 남자가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이하린은 고개를 숙이며 앉았어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아줌마, 무술 배웠어? 옛날에 조금요. 호신술 정도입니다. 조금? 우리 셋을 눕혔는데? 남자가 비웃었지만 경계심은 조금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하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하려다 보니. 남자가 팔짱을 끼고 이하린을 내려다봤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이하린의 태도가 진짜 같았어요. 아줌마, 왜 나 찾아온 거야? 이하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망설이는 듯한 연기를 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요. 노인정 일이 힘듭니다. 월급도 적고 남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관심이 생긴 듯 했어요. 계속해봐. 형님들이 그날 말씀하신 거요. 고기 반찬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인가요? 당연하지. 돈도 들어오고 남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쪽 일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노인정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이하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는 곳이 3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도 돈 없어서 힘들어 하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줌마, 진심이야? 네.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익숙해요. 이하린이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다른 노인정 3곳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물론 미리 준비해둔 거짓 정보였지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남자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밌는데? 아줌마 생각보다 똑똑하네. 그날은 제가 오해했습니다. 형님들 나쁜 사람 아니시잖아요. 이하린의 말에 남자가 웃었습니다. 완전히 경계를 풀었어요. 이하린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좋아. 내가 위에 보고하고 연락할게. 전화번호 줘. 이하린은 미리 준비해둔 선불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추적이 안 되는 번호였죠. 남자가 자기 전화번호도 알려줬어요. 이하린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아줌마, 이제야 제자리 찾았네.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 걸 그랬어. 죄송합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이하린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연락 기다려. 일 잘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남자가 식당을 나갔습니다. 이하린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죠. 가방 속에는 녹음기가 켜져 있었습니다. 방금 나눈 대화가 모두 녹음됐어요. 이하린은 조용히 녹음을 멈추고 기기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됐죠. 사흘 후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이하린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죠. 도착하니 저번에 봤던 조폭 3명이 모두 있었어요. 왔네,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하린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남자들은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이하린이 앉자 그들이 물었습니다. 아줌마가 말한 그 노인정들 확인해 봤어. 진짜네? 네, 제가 전에 일했던 곳들입니다. 거기 회장들이랑 친해? 친하진 않지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하린의 대답에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이 서류를 꺼냈어요. 저번에 노인정에서 봤던 그 서류와 똑같은 양식이었습니다. 이걸 어르신들한테 서명받아와. 도장 찍게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비는 얼마나 받나요? 한 건당 10만 원. 많이 하면 돈 많이 벌지.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이하린도 따라 웃는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분노로 끓고 있었습니다. 한 건당 10만 원을 주고 어르신들의 평생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죠. 근데 아줌마, 왜 갑자기 이 일 하려고? 한 명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하린은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제 딸이 대학 갑니다. 등록금이 필요해서요. 노인정 일만으론 부족합니다. 아, 그렇구나. 딸 대학 보내려면
돈 많이 들지. 남자들이 납득했습니다. 이하린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조금의 의심도 사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남자들은 이하린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접근하고,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도장을 받아내는지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하린은 모든 걸 녹음했죠. 그리고 그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남기표의 이름을 언급한 겁니다. 남 선생님이 이번 건 크게 보고 있어. 잘하면 보너스도 나온대. 이하린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조폭들과 남기표의 연결고리가 확보된 겁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이하린은 조폭들과 계속 연락하며 신뢰를 쌓았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녹음기를 작동시켰고 대화 내용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죠. 동시에 이하린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경찰이 아니었어요. 경제범죄 전담 형사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청 감사팀, 검찰까지 연결했죠. 이하린의 과거 인맥이 도움이 됐습니다. 군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현장을 잡아야죠. 이하린은 회의실에서 형사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 파일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형사들은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군요. 이 정도면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남기표까지 연결되는 게 확실합니까?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하린은 녹음 파일 중 하나를 재생했어요. 조폭들이 남기표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충분합니다. 거래 현장에서 잡으면 됩니다. 형사들이 동의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거래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하린이 조폭들에게 제안한 날짜였죠. 이틀 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거래 당일 아침 노인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식사를 하시고 TV를 보시고 담소를 나누셨어요. 하지만 최봉수 회장과 김영숙 할머니 그리고 몇몇 어르신들은 이하린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린아, 위험하지 않겠나? 최봉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하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경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호만 보내면 바로 들어옵니다. 조심해라. 점심 식사가 끝나고 어르신들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TV 앞에 모여 앉으셨어요. 무릎 담요를 덮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오후였죠. 오후 2시 노인정 문이 열렸습니다. 조폭 3명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둘이 함께였죠. 브로커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브로커 중 한 명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조폭들과 달리 세련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죠. 이하린이 나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준비 다 됐습니다. 고생했어요, 이 선생님. 브로커가 이하린을 이 선생이라 부르며 웃었습니다. 이하린도 웃으며 응대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서류 준비해뒀습니다. 일행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노인정뿐 아니라 다른 곳들의 서류도 함께였습니다. 물론 가짜였지만 그들은 몰랐죠. 오, 많이 준비했네요. 브로커가 만족스러운 표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조폭들도 흡족해했어요. 이하린은 의자를 권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남기표였습니다. 이하린의 심장이 빨라졌지만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남기표는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남기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방송에서 듣던 그 목소리였죠. 따뜻하고 신뢰감 있는 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범죄자의 목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남 선생님 오셨습니까? 브로커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남기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하린을 바라봤어요. 이분이 새로 합류한 분인가요? 네, 노인정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 잘하십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남기표가 이하린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하린은 잠시 망설이다 손을 내밀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남기표의 손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제 서류 확인하고 진행하시죠. 브로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노인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토지 사용 동의서까지 모든 게 담긴 서류였어요. 물론 이하린이 준비한 가짜 정보였지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이번 건으로 재개발 보상금까지 확보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남기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노인정 5곳, 평균 보상금 억 단위죠. 충분합니다. 남기표의 말에 조폭들이 웃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들떴어요. 이하린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녹음기는 작동 중이었고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었죠. 그럼 계약금부터 정산하시죠. 브로커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하린에게 건넸어요.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고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이하린이 봉투를 받는 순간 휴대전화를 슬쩍 만졌습니다. 미리 설정해둔 신호였어요. 경찰에게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형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검찰과 복지청 감사팀도 들어왔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수사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폭들이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들이 재빠르게 제압했어요. 브로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손이 뒤로 묶였죠. 남기표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선이 이하린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이? 네, 저였습니다. 이하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본래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남기표의 손목에, 브로커들의 손목에, 조폭들의 손목에 차례로 수갑이 채워졌어요. 한 명이 넘어지며 회의실 밖을 봤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릎 담요를 덮고 TV를 보고 계셨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관절 보호대를 만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였어요.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거였죠. 덫은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노인정 거실에는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TV 앞에 둘러앉아 뉴스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최봉수 회장이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맞췄습니다. 곧 시작하겠지. 김영숙 할머니가 관절 보호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손목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보호대를 하고 계셨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하린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주전자에 담아 거실로 가져왔어요. 어르신들 앞에 찻잔을 놓아드리며 조용히 뒤에 섰습니다.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침착한 목소리로 오프닝 멘트를 했어요. 날씨, 정치, 경제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셨죠. 15분쯤 지났을까요? 앵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특보입니다. 노인 대상 조직형 사기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경찰서 앞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죠. 그리고 남기표가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양쪽으로 형사들이 호송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보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 한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TV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었거든요. 노인 복지 전문가로 나와서 그럴듯한 말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어르신이 남기표를 신뢰했었습니다. 화면에서 기자가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노인 복지 전문가로 알려진 남기표 씨가 노인 대상 조직형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 씨는 복지 명목으로 노인들에게 접근해 연금과 재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남기표의 과거 방송 출연 장면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노인 복지를 이야기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수갑찬 현재 모습으로 전환됐습니다. 극명한 데뷔였죠. 남 씨는 조직폭력배와 브로커들을 동원해 전국 노인정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화면에는 압수된 서류들과 증거물들이 비춰졌어요. 이하린이 모았던 증거들이었습니다. 특히 남 씨는 재개발 예정 지역의 노인정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보상금을 가로챌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서 검사가 브리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됐는지,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표적이 됐는지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남 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징역 18년 확정. 붉은색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18년이라는 긴 형량이었죠. 최봉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땅한 벌이야. 다음은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하린이 녹음했던 대화들이었어요. 남기표와 조폭들이 노인들의 재산을 어떻게 가로챌지 상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노인정 5곳, 평균 보상금 억 단위죠. 충분합니다. 남기표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송에서 듣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믿고 있던 사람의 배신이었죠.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이번엔 피해자 인터뷰였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다른 지역 노인정의 어르신이었죠. 텔레비전에서 보던 분이라 믿었습니다. 복지 전문가라고 하니까요. 도장을 찍을 뻔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느껴졌어요. 이하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남기표 때문이었죠.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리포트가 끝나고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앵커가 마무리 멘트를 했어요. 노인 복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얻은 뒤 범죄를 저지른 남기표 씨의 행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명 공개와 함께 엄벌에 처해진 만큼 앞으로 이런 범죄가 근절되길 기대합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르신들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죠. 최봉수 회장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손뼉을 쳤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관절 보호대를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죠.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셨고 누군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전기방석 위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이하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고맙네, 하린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당했을 거야. 아닙니다, 할아버지.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이하린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어르신들이 하나씩 이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하다고, 대단하다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하린은 한 분 한 분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봉수 회장이 마지막으로 이하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하린아. 정말 잘했어.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힘이야. 거실의 TV는 다른 뉴스를 계속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더 이상 TV를 보지 않았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은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약자를 노린 범죄자가 처벌받은 날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정이 다시 안전해진 날이었습니다. 이하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죠.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하린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곳을 계속 지켜야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야 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인정은 다시 평온을 찾았어요. 어르신들은 예전처럼 식사를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뉴스 특보 이후로 언론 취재가 몇 번 있었지만 이하린은 모두 거절했죠. 제 얼굴은 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자들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하린은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이곳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죠. 오후 3시쯤 점심 설거지를 마친 이하린은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식기를 닦고 조리대를 깨끗이 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린아, 최봉수 회장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계셨죠. 회장님, 잠깐 시간 있나?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이하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로 갔어요.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최봉수가 차를 이하린 앞에 놓았죠. 수고 많았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최봉수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죠. 하린아, 기억하나? 네. 내가 군에 있을 때 말이야. 이하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최봉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20년 전이었지. 내가 해병대 특전사로 작전 중이었을 때 이하린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산악 지역 훈련 중에 사고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다리 부상을 입었었죠. 그래. 심각한 부상이었어. 병원에 가야 했는데 작전 중이라 움직일 수가 없었지. 최봉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때 내가 마을 노인회 회장이었어. 산 아래 작은 마을이었는데 내가 비상 상황으로 우리 마을에 내려왔지. 회장님께서 저를 숨겨주셨습니다.
이하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작전 내용을 노출할 수 없었지만 치료는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죠. 최봉수가 이하린을 마을 회관에 숨겨줬습니다. 이틀 동안 내 다리를 치료해줬지. 우리 마을 한의사가 침을 놓고 약을 지어줬어. 덕분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내 눈빛을 봤어. 아픔을 참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던 그 눈빛 말이야. 그때 알았지. 이 사람은 진짜 군인이구나. 최봉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하린도 작게 웃었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었는데 6개월 전에 내가 찾아왔을 때 깜짝 놀랐어. 회장님을 우연히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 지역 노인정 회장으로 나오셨더라고요. 이하린이 말했습니다. 우연한 재회였죠. 뉴스를 보다가 최봉수를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찾아왔어요. 일자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급식 도움이라도 좋다고요. 그래서 받아줬지. 하지만 내가 여기 온 진짜 이유를 알았어. 최봉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하린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은혜를 갚으려고 온 거지? 이하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최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하린아.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는 군인으로 계속 살 수 있었어요. 동료들을 지킬 수 있었고요. 이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어요.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갚는 겁니다. 충분히 갚았어. 이번 일로 우리 모두를 지켜줬잖아. 아닙니다.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이곳이 제 자리니까요. 최봉수가 이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이하린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식어갔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20년 만의 은혜가 이렇게 갚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오후 드라마 시간이었죠. 무릎 위에는 무릎 담요가 놓여 있었고 김영숙 할머니는 여전히 관절 보호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의자 아래에는 전기방석이 켜져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따뜻한 차 향기가 퍼졌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하린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하린은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죠.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만들 생각이었어요. 국자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국자가 손에 익었어요. 매일 들던 도구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국자로 어르신들을 먹이고 이 공간을 지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창밖을 보니 어르신 몇 분이 마당을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걷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무릎 담요를 두르고 벤치에 앉으신 분도 보였습니다. 관절 보호대를 한 할머니가 꽃을 가꾸고 계셨죠. 이하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지켜진 겁니다. 사기꾼들의 손에서, 범죄자들의 위협에서 어르신들을 지켜낸 거였어요. 군인 시절 이하린은 나라를 지켰습니다. 전우들을 지켰고 작전을 완수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작은 공간이지만 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진짜 강함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게 진짜 힘이라는 걸요. 화려한 작전보다 매일의 급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파를 썰고 고기를 볶고 국물을 끓였어요. 주방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곧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실 거예요.
최봉수 회장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자리에 앉으셨어요. 무릎 담요를 의자에 놓고 관절 보호대를 만지작거리고 전기방석 위에 편하게 앉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뭔가? 제육볶음입니다, 할아버지. 오, 좋아. 고기 좋지. 어르신들이 웃으셨습니다. 이아리는 배식을 시작했어요.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밥을 담아드렸습니다. 적당한 양으로 따뜻하게 사랑을 담아서요. 노인정은 다시 안전해졌습니다. 웃음이 돌아왔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아리는 이곳을 계속 지킬 겁니다. 국자를 들고 어르신들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킬 거예요. 그것이 이아린의 새로운 작전이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